옛날 옛적에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에서 건강을 잃어버리기 쉬운 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식습관을 지키며 건강하게 살아왔지만 도시로부터 점점 더 많은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가 밀려오면서 그들도 차츰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국 의학회의 권위 있는 의사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사법에 대해 강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미국 의학회가 추천하는 건강한 식사법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라며 그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방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강의는 시작부터 흥미로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다양한 식품군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 통곡물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다양하게 포함시켜야 하죠. 라며 그는 첫 번째 포인트를 설명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합니다. 특히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그는 다채로운 이미지의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또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식물성 단백질이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콩, 렌틸콩, 견과류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식물성 식단의 이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적절한 지방 섭취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에서 발견되는 불포화, 지방은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라며 그의 열띤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포션 컨트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질환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식입니다. 라며 그는 청중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작은 접시를 사용하고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체중 관리뿐 아니라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가공식품에 많이나 들어있는 첨가당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설탕의 양을 꼭 제한하세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당부했습니다. 또한 당분이 첨가된 음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나 천연차로 살아보세요. 그의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끝으로 그는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것 또한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는 그의 말은 청중의 마음에 깊이 울렸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 의사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건강한 식사법에 대한 열정적인 토론이 계속되었고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작은 마을은 다시금 전통적인 음식 문화와 현대의 건강한 식습관을 결합한 모범적인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그 의사가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마을 주민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을 계속했고 이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도 다른 지역 공동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남자 철수에 관한 것이다. 철수는 어렸을 때부터 식습관이 매우 안 좋았다. 그의 부모님은 늘 바빠서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그는 주로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철수는 일을 시작한 후에도 이런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출근길에 꼭 패스트푸드점에 들러 기름진 햄버거와 탄산음료로 아침을 시작했다. 점심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많은 양의 인스턴트 라면을 먹는 게 일상이었다. 저녁마저 편의점에서 대충 때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는 몸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래 앉아있기가 힘이 들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졌다. 처음에는 피곤이 누적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을 간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건 오후에 누워 있다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면서부터였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건강검진 결과 고콜레스테롤과 지방간 그리고 초기 당뇨병 진단까지 받았다.
철수는 그제서야 자신의 식습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의사는 철수에게 식습관 변화 없이는 건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기로 했다. 각종 채소와 제철 과일로 샐러드를 만들어 아침으로 대신했고 점심에는 찐 고기와 구운 채소 같은 건강한 음식을 선호했다. 저녁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고루 있는 식단을 잡고 마실 때도 물과 허브차를 즐기기 시작했다. 식습관 개선 후에도 쉽지 않았던 것은 꾸준한 운동이었다. 처음엔 금방 지치고 힘도 들었지만 점차적으로 산책과 가벼운 조깅을 습관화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체중이 줄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더 활기차졌다. 과거의 만성 피로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정신적으로도 더 긍정적이 됐다. 철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잘못된 식습관의 위험성을 타인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가 경험했던 건강 문제들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그의 변화된 생활과 그로 인해 얻은 건강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다. 그의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은 조금씩 건강한 삶을 향한 작은 변화를 시작하게 됐다. 철수의 이야기는 단지 자신의 건강을 회복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잘못된 식습관의 위험성을 많은 이들과 나누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가로 변모하게 되었다. 철수의 결심과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였고 함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추운 겨울이 오기 직전 변덕스러운 환절기를 건강하게 넘기려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기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한 작은 마을에서는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음식들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어느 날 면역력 강화 식품 탑10이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전단지는 마을의 중심지인 광장에 놓여 있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전단지에는 다가올 추운 계절에 대비하기 위해 먹으면 좋을 식품에 대한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1. 감귤류 과일.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귤, 오렌지, 레몬에 대한 설명과 신선한 과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농부 마르코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자신의 과일이 유기농으로 재배된다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마늘은 강력한 항균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품의 놀라운 효능을 느끼고 싶다면 마을 내역사가 깊은 만홍의 마늘밭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만홍은 자신의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마늘 관련 요리 비법도 전수해 주곤 했습니다. 섬생강, 생강차나 생강을 활용한 요리가 면역 강화에 좋다고 합니다. 매년 생강 축제를 여는 한 상인은 생강의 건강 효능을 알리고 싶어 했죠. 4. 고구마. 비타민 A가 풍부한 고구마는 피부와 면역 체계를 보호합니다. 이 마을의 고구마는 이웃 마을에 있는 바르토 농장에서 운반됩니다. 매번 주문이 많아 바르토는 고구마 수확철이 되면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5. 시금치의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한 시금치는 면역력을 위한 최적의 식품으로 꼽힙니다. 마을의 공용 텃밭에서는 주민들이 번갈아가며 시금치를 재배했습니다. 6. 요거트.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요거트는 장 건강에 좋습니다. 마을 육아공업자인 미셸은 매일 아침 신선한 요거트를 공급했습니다. 7. 아몬드.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는 면역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시장에서 신선한 아몬드를 파는 상점이 최고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8. 녹차. 항산화 성분이 많은 녹차는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을의 한 찻집에서는 세계 각국의 녹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9. 브로콜리. 비타민과 영양소의 보고인 브로콜리는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을의 어느 시골길에서도 브로콜리를 싣고 다니는 트럭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0. 빨강. 파프리카.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가득한 빨강. 파프리카는 특히 이 시기에 인기가 많은 품목입니다. 파프리카 농장을 운영하는 레몬은 매년 자녀들에게도 빨강 파프리카의 영양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단지를 받고 저마다 관심 있는 식품을 구매하거나 농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고 건강을 위한 의지와 공유되는 지식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해 겨울, 이 마을은 다른 지역보다 독감 발생률이 낮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환절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을의 면역력 강화 식품 탑10, 이 단순한 건강 정보 이상의 사람들을 연결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인순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순은 늘 피곤함과 무기력함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인터넷에서 건강한 삶의 비결 물 마시기라는 기사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물이 몸에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특히 인순의 관심을 끈 건 물이 피로 회복과 에너지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인순은 이 기사를 계기로 물을 많이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물 대신 탄산음료를 즐겨 마셨던 그녀는 물의 밋밋한 맛에 금방 실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인수는 포기하지 않고 물병을 늘 곁에 두고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몸은 조금씩 변화를 보였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피로도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힘든 기분이 아니라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죠. 인수는 물이 만들어낸 변화를 경험하며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아이들은 인순을 따라하며 반신반의로 물 마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또한 점차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활기를 되찾고 대화와 웃음이 오가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수는 직장에서 친한 동료에게 물 마시기의 중요성을 전하게 되었고, 그 동료는 다시 다른 친구들에게 이를 전파하면서 마을 내에서 물 마시기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병을 항상 들고 다니며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을 마시자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을 사람들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졌고 병원을 찾는 일이 줄어들면서 마을 의료소 의사들도 그 변화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칭찬하며 이 간단한 습관이 건강을 얼마나 크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인수는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물의 효과를 몸소 경험하고 이제는 그 중요성을 알리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매일 아침 인수는 물 한 잔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건강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이 단지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시작은 바로 물 마시기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강 비결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